지금 말이죠. 이 사건이 아주 묘하게 제가 네네. 꼬여간다? 네. 별일이 다쳐졌습니다. 네, 정경심과 네네. 김모 예. PB와 예. 그리고 버닝썬 윤국은 예. 뭐 등등등 해갖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주 좋은 방향으로 네네. 우리가 볼 때 진실을 그렇습니다. 규명한 방향으로 네. 좀 풀리고 있는데 네. 자, 이 사건 어떻게 앞으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얼마 전 조국 동생 까지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그랬지만 결국은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총경 구속으로 인해서 휴브스 주식 거래와 조국 펀드와의 관계, 그 관계도 앞으로 차차 밝혀질 거라고 보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저는 이번에 KBS가 참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역시 과거부터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전면에 나섰다가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호하기 위해서, 증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모 PB와의 인터뷰를 교묘하게 편집해서 정말 눈 가리고 앙하는 식으로 그렇게 내세웠는데요. 그래서 KBS가 그 전문을 다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전문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 복잡한 거래를 김모 PB의 KBS 인터뷰를 가지고 전문을 보시면은 조국과 정경심 교수가 정말 잘못한 범죄 행위, 그리고 조국 장관의 인사청문회 기자간담회에서의 위정, 이런 게 다 증명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좀 풀이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KBS 보도의 핵심 요지는 정경심 교수가 오촌 조카가 핵심이고 실소유주인지, 즉 코링크 PB의 실소유주인지 여부를 짚었고,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WFM이라는 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걸 네. 짚었단 말이죠. 그리고 조국 교수 장관, 당시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본인은 블라인드 펀드 운운하면서 그 짓으로, 위증으로 자기는 몰랐다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선 김모 PB가 인터뷰한 전문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은, 첫째, 민정수석 때 먼저 정경심 교수하고 상의를 했다는 겁니다. 상의를 해서 투자처를 바꾸기 위해서 사모펀드가 좋은 대안이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김모 PB는 한국투자신탁에서 판매하는 사모펀드를 몇 가지 제안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부분을 정경심 교수가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네. 그리고 조국 장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사청문회 기자간담회 당시에 블라인드 펀드 운운하면서 사모펀드는 네. 투자처를 전혀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네. 김모 PB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사모펀드라는 건 이미 대중화가 되어 있다. 그리고 네. 지점에서도 사모펀드 설명회를 할 때 어느 회사에 투자하는지를 다 알려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가령 CB에 투자하는지, 즉 전환사채에 투자하는지, 교환사채에 투자하는지, 채권을 사는지, 주식을 사는지, 아니 프리 IPO라 그래서 상장전 회사에 그 상장전 회사에 투자를 하는지 그걸 다 알려준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 그 사실은 정경심 교수가 들었고 사모펀드가 더 이상 블라인드 펀드가 아니라는 걸 이미 주지하고 있었단 말이죠. 예. 근데 조국 장관 후보자는 당시에 블라인드 펀드 운운하면서 전혀 몰랐다, 어디 투자하는지 몰랐다 그랬어요. 아. 근데 진실이 또 밝혀졌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코링크 P를 정경심 교수가 가져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몰랐는데. 그래서 코링크 P를 검토해보라. 근데 코링크 P를 검토해보라는 자료에 A사, B사, C사에 투자한다고 하면서 A사가 어떻고 B사가 어떻고 C사가 어떻고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허. 그러면 어떻게 코링크 P라는 회사가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결정을 하기 전이라도 어느 회사에 투자하는지 알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조국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그럼 위정한 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결정은 어쨌든 정경심 교수가 했다는 거예요. 예. 했는데 처음 투자하는 형태의 사모펀드인데 민정수석 이후에 투자를 결정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인터뷰에 또 나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코링크 P라는 걸 결정을 했고 A사, B사, C사 운운하면서 얘기를 했고, 그런데 WFM을 알아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김모 PB한테. 실질적인 운영자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김모 PB는 자기가 공부하면서 WFM이 어떻고 2차 전지가 어떻고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예. 근데 김모 PB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약 그때 정경심 교수가 구체적으로 자세히만 얘기했더라면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증권사 직원입니다. 김모 PB는. 그러면은 WFM이라는 회사를 잠깐만 조사하더라도 증권사 직원들은 그 당시에 WFM이
코링크 P가 인수하기 직전에 예. 모 회사하고 4,400원의 주식 양수도 계약을 맺었다가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거나 주가가 들쑥날쑥했거나 자산이 갑자기 늘었거나 이상한 걸 증권사 직원들 다 캐치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정경심 교수가 자세히만 설명해 줬더라면은 내가 이런 문제까지 오게 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했는 거죠, 인터뷰에. 자, 여기서 말이죠, 예. 교수님. 제가 PB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PB 가 방송하다 네. 보니까 PD는 아는데 PB가 뭔지 모르겠어요. 자꾸 증권사 직원 하면서 PB라고 하는데 PB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고 어떤 일 합니까? PB가 쉽게 말하면 자산 관리인이라고 하는데요. 예. 프라이빗 뱅크라 그래가지고 지금은 금융권의 금융 장벽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증권회사에서 보험도 판매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각종 주식 거래만 하는 게 아니라 예금 수신 기능처럼 다양한 상품을 제한합니다. 그럼 보험도 판다는 거는 보장성 보험만 파는 수도 있지만 쉽게 말해서 저축형 보험도 판다는 예. 거죠. 그리고 사모펀드도 대중화가 되었다고 하는 것처럼 사모펀드라는 걸 제한하면서 당신의 재산에 10억이 있으면 이 10억을 최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투자 성향에 맞게 채권을 사는 게 유리하다. 아니 어떤 회사를 사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추천하는 네. 그야말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집사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산 관리의 집사 역할. 재산관리 집사요. 예.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의 재산을 오랫동안 관리해왔고. 잘 알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김모 PB한테 하드디스크 바꿔라. 근데 재산 관리는 뭐겠습니까? 결국 그러한 재산 관리를 하면서 그러한 고객의 자산을 수취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수익으로 본인은 고정급여도 받지만 인센티브를 받는 겁니다. 예. 을의 위치죠. 아하. 그래서 10억 정도의 자산을 맡긴 고객은 굉장한 갑의 위치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김모 PB는 시킨 대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와서 자기가 검찰 조사를 받고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정경심 교수가 이렇게 자세히만 얘기해 줬더라면 자기가 말렸을 텐데 하는 이런 뉘앙스 인터뷰를 한 거죠. 야. 근데 중요한 거는 WFM 2차 전지가 무엇입니까?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국정과제를 이미 그때부터 그러면 계획이 됐다는 게 또 김모 PB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웰스 CNT도 자기는 생전 처음 듣는다는 거죠. 어허. 그리고 이번에 조급펀드에 관련된 모든 회사들을 생전 처음 들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저는 있는데요. 네. 김모 PB 자산을 관리하는데 잘 몰랐다. 정경심과 매우 밀접한데도 잘 몰랐다. 정경심도 혹시 몰랐던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조국이 다 시킨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교수가 블라인드 펀드 운운하고 인사청문회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얘기했던 게 어쨌든 김모표 인터뷰 내용에서 3번 정도 나옵니다. 사모펀드를 투자하면은 지점에서 투자 설명을 하더라도 어느 회사에 투자하는지 다 얘기를 해줍니다. 네. 문서를 남기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자기 회사의 사모펀드를 먼저 제안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정경심 교수가 거절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모펀드를 투자하는 데서 자기한테 가져온 코링크 P의 알아보라는 그 자료에 A사, B사, C사에 투자할 거라는 내역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근데 부부 간에 일심동체인데 몰랐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뭔가 좀 서로 역할 분담이 돼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산과 관련해서 일부는 정경심이 관리하고 전반적인 그림, 이거는 조국이 그린 거 아닌가. 조국과 관계된 무슨 핵심 요직에 있던 사람이든지 386 친한 사람들이 관리한 게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감히 추측하건대 정말 우리가 똘똘 뭉치고 그리고 내년 총선 개혁하면요 압승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요즘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자유한국당 어쨌든 지금 이제 대안도 마련하고 이제 황교안 대표가 민부론이란 어쨌든 경제정책 발표하고 그 이후에 이제 후속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방문을 가속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어쨌든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애국심의 발로로서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지지가 모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지지율 관련해서 조금 다른 얘기를 이제 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시청자 여러분이 좀 더 아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어쨌든 패스트 트랙 전국이 이제 곧 다가오고 또 이제 국회에서 불을 붙고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는 시청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행정부를 장악했고요. 물론 법을 집행하는 검찰은 윤석열 총장이 지금 현재 고군분투를 하고 있고요. 사법부도 결국 장악을 해서
조국 동생이 기각되는, 영장이 기각되는 그런 사태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입법부가 장악이 안 되기 위해서는 정말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침묵하는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한데요. 만약에 우리가 정개특위에 지금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예. 이대로 놔둔다면은 지금 11월 27일 날 본회의를 통과를 하게 됩니다. 패스트트랙이. 그랬을 때 지금 지지율 트렌드를 리얼미트든 갤럽이든, 리얼미트는 한 자릿수 오차 범위 내로 좁혀줬고 갤럽은 어쨌든 10%라고 오늘 보여줬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국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의 자유한국당 의석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 패스트트랙이 통과됐을 때는 40% 정도 지지율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죠. 패스트트랙일 때 비례대표가 75석이 되고 지역구가 225석이 됩니다. 근데 입법부에서 저들은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다 남의 식구 같지 않다. 한 식구라고. 정의당, 호남에 각종 찢어져 있는 그러한 세력들, 민주당 다 합쳐서 저들은 개헌선을 만들겠다. 과반 이상을 하겠다는 음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자유한국당 현 의석을 지키는 걸 넘어서서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기 위한 과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침묵하는 국민들이 이제는 지지율을 보여주셔야 되는 게 연동형,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게 참 웃깁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거는 사회적인 비용이 더 듭니다. 왜냐하면은 연동형 정당 비례대표 득표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소수 정당들도 전국의 후보를 다 낼 겁니다. 다 내야지만 자기들이 후보를 안 냈을 때 의석을 빼고 총 300석에서 그 의석을 빼고 자기가 득표한 지지율을 가지고 비례대표를 할당받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의석을 낼 겁니다. 그러면은 사회적 비용이 더 듭니다. 그래서 모든 정당이 225개 지역구의 의석을 다 낸다고 했을 때 자유한국당이 40%를 받는다면은 지금 현재 의석 수준밖에 안 되고요. 근데 그 지지율을 넘어선다면은 자유한국당이 과반까지 갈 수 있습니다. 왜냐? 225개 지역구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압도적으로 지지를 보내주신다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이 지역구에서 과반을 이상을 해도 하고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정당 득표율에 의해서 압도적으로 300석에서 한 60% 지지를 보내주시면은 180석에서 지역구 의석을 뺀 나머지의 절반, 그래서 비례대표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압도적인 지지율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지지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압도적인 지지율, 또 전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3만 한 6천 분 정도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모든 분들이 신의 한 수를 사랑해주고 계신다는 데 대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